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사로입니다. 자, 고등수학과 대학수학의 연결고리 BHU 수학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A의 극한과 급수,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의로 수열의 극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제가 전부 필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열의 극한 정의 및 수렴과 발산인데 이 내용은 사실 수학 2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보통 우리가 A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요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an, 리미트 fx인데 다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경우에는 뭐 x가 a로 갈 때 fx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항의 번호 n 값이 한없이 커질 때의 극한만을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 만약에 n분의 1이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분모한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뭐 0.1, 0.01, 0.0000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면 돼요.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분의 4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3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요 최고창만 따져서 4 이렇게 하는 게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그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수렴 발산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일정한 값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수렴이죠. 이제 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4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발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n, 이런 건 뭐 n값이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무한대 발산.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이런 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수열의 극한만 가지고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수열이 있다면 이 녀석은 이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항 마이너스 1, 둘째 항 1, 셋째 항 마이너스 1, 넷째 항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만 교대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특징이 이것도 발산입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를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자연수라서 그래요. 이제 여기서 리미트 x가 얼마 무한대냐 a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x값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실수입니다. 이 x는 실수인데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는 이 n은 자연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수열이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이제 대표적인 등비수열로 이제 뭐 AR의 n-1제곱 이런 게 이제 일반항으로 많이들 배웠죠. 수 1에서 n-1이죠. 자, 요거에 대한 극한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비 R이 1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발산을 해요. 발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이를테면은 4 곱하기 3의 n-1승 이런 거는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4냐 마이너스 2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R이 1인 경우 이때는 수렴을 하죠. 첫째 항으로 수렴합니다.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A면 그 다음도 A 계속 A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 경우는 이제 역시 수렴을 하는데 0으로 수렴을 해요. 간략하게 뭐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n값이 1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절대값이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게 이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둘째 항 4분의 1, 셋째 항 마이너스 8분의 1, 넷째 항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나지만 저게 절대값으로 보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R이 마이너스 1일 경우 아까도 봤지만 얘는 진동이에요. 이게 그 첫째 항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진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때도 진동인데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수열 보면은 첫째 항 마이너스 2, 둘째 항 4, 셋째 항 마이너스 8, 넷째 항 16 이렇게 나가는데, 쟤네들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상으로는 계속 커지지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의 발산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의 발산도 아닌 경우예요. 그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녀석은 진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부호가 계속 바뀌지만 결국은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수렴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가지를 그래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르는 다항식의 극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 때도 취급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보고서 그 최고차항 개수를 따지면 나온다라는 건데, 이를테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리미트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빼기 n제곱 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3하고 n제곱 분의 1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자세히, 여기가 n이 아니고 1입니다. 이거 1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1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죄다 0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1분의 0으로 본다라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차수가 같다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다. 역시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빼기 n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3 더하기 n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이 녀석들을 전부 다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결국 3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0으로 수렴, 그리고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그때는 그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로 수렴한다라고 보면 된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요 지수식의 경우에는 아까 나왔었던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를테면 리미트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분자 분모를 4의 n승으로 나눕시다.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1 빼기 여기가 4의 n승분의 2의 n승, 그리고 1 더하기 4의 n승분의 3의 n승이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리미트 1 빼기 요 4분의 2를 묶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도 1 더하기 4분의 3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보면은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라서 이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수식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분자 분모의 지수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밑이 4기 때문에 4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수식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수의 밑이 전부 다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밑이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3의 n승 더하기 4의 n승이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때는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결과만 쓸게요. 4분의 3의 n승 더하기 1,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2의 n승, 4분의 3의 n승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분모가 둘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분자에 1이 남고 분모가 전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가장 큰 밑이 4인데 4의 n제곱이 분자 쪽에 있구나. 만약에 가장 큰 밑이 분모 쪽에 있었으면 그건 0으로 수렴해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무리식이에요. 이거 유리화하는 건데 이거는 수학 2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빼기 n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리미트 분자 분모에다가 왜 이걸 곱하죠? 켤레가 되는 얘를 갖다가 분자 분모에 곱하는데, 그럼 여기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마이너스 n과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플러스 n,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경우에 이제 분자를 전개해 주면은 위에가 4n 플러스 1만 남고 밑에가 이제 이게 남죠.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더하기 n. 이 경우에는 이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볼 때 보통은 그냥 차수로 취급을 해요. 얘 1차식, 얘 1차식. 그리고 이쪽에 얘 같은 경우에 원래 2차인데 루트를 씌워놨으면 극한에서는 1차로 취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최고차원 계수로 처리를 하면 루트 1 더하기 1 위에 4 있으니까 2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수학 2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라고만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수렴할 경우에는 그 합, 차, 곱, 목, 이것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게 리미트 an, bn을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극한을 구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내지는 두 수열을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극한,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AN과 BN이 둘 다 수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리미트 bn, 요게 리미트 an 나누기 bn, 요게 만약에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수학에서 이제 조금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AN이 n분의 1, BN이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N 나누기 BN이 요거 이제 역수로 곱해야 되니까 n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수렴, 얘도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이지만 요게 수렴을 안 합니다. 이게 수렴을 하고 얘가 수렴을 하는데 둘을 나눴더니 수렴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 점을 약간 주의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임 정리, 다른 말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AN, BN, C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리미트 CN과 같다, 이게 알파라면, 이때 알파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수렴이니까. 그러면 이때 리미트 BN도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는 대소관계상 양 끝에 있는 이 두 수열이 같은 값으로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CN이 있고 여기 AN이 있고, 그러면 BN이라는 녀석은 얘네 둘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쪽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가운데 낑겨 있는 BN도 그 값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게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다만 얘도 주의사항이 있는 게, 이게 반드시 양 끝에 두 수열이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이게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어요. AN, BN, CN이고 리미트 CN-AN이 0이다. 요러면 BN이 수렴을 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요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CN-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AN과 CN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잖아요. AN이 n-n분의 1, BN이 n, CN이 n 플러스 n분의 1. 이런 거 보면은 CN-AN이 n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낑기는 BN이 수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을 준비하면서 이런 정리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게,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성립하면 샌드위치 정리, 이게 아니라 이 관계가 성립하고 이제 양 끝에 위치한 두 수열이 반드시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게 조임 정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이 뭐냐? 아까 이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 an,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 fx, 이제 요 둘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그 둘의 차이점은 정의역이에요. 이제 함수 fx를 정의할 때의 정의역은 대부분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급하는 x는 실수일 때를 보게 돼요. 다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취급하는 요 n은 자연수입니다. 요 차이점이 크죠. 아까 제가 진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진동이에요. 그리고 진동은 발산으로 취급합니다.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러니까 요거 fx가 이제 요때는 마이너스 1의 x승이라고 할게요. 요 녀석은 진동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얘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1의 x승이라는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실수범위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정의가 되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연수, 함수의 극한에서는 실수만을 정의역으로 삼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자연대수 2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향후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겁니다. 요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요 2가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1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죠. 근데 요게 그러면 이건 그냥 1의 n승이니까 1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n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하니 여기서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거는 1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1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얘가 이제 2.71828 뭐 45 디디디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리수예요. 그래서 요 자연대수, 요거 이제 자연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2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여기서 n분의 1을 x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x가 0 플러스 이쪽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좌극한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이게 리미트 x가 0,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요것도 2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 2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자연대수라고 부르잖아요.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수함수의 미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연대수라는 이름이 붙었고, 심지어 2라는 문자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2가 요런 극한의 극한값이구나, 요런 극한값이구나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의 무한대승꼴의 극한이라고 나온 게,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정형 극한이 있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제가 여기서 0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저 0은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다루는 1의 무한대꼴이에요. 여기서 1은 역시 1에 가까워지는 수를 뜻하는 거지 상수 1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치은 1에 가까워지고 지수는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의 부정형 극한이 이제 자연대수 2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약간 지울게요. 제가 지우는 거에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약간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1의 무한대승꼴하고 관련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3의 이제 2n승,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은 그 n분의 3을 갖다가 n분의 1, 즉 m을 갖다가 3분의 n이라고 둬요.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m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갖다가 m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리미트 m이 무한대 1 더하기 요 n분의 3자리를 n분의 1로 바꿔줘요. 그리고 요 식에서 보면 n이 3n이랑 3m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m 이렇게 바꿔주면 리미트 m이 무한대 1 플러스 m분의 1의 m에다가 이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6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2의 6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도 1의 무한대승꼴 극한인데 이 녀석은 자연대수 2랑 관련되는 이런 극한이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로 변형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사실 요거는 좀 뒷강의 있어 초월함수의 극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함수에 밑이 많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보통은 lnx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자연 로그라고 부른다 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보통은 밑이 2인 함수들이다 라는 사실, 이제 요거는 뒤에 강의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강의로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